두 번째 사주죠. 정밀주로 이제 해보겠게요. 정밀주는 기본적으로, 그죠? 사유축, 금이 이제 해묘 및 계적 때문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토에는 이제 간목 인묘하고 개수 인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육친적으로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아봐서 인연이 고르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밀일주가 이제 이렇게 그 여름에, 또다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열기가 너무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이 병하고 정하고 틀린 게 뭐냐면, 병화가 만약에 미월에 떠 있다라면 이것은 빛이 따갑다예요. 그지? 근데 이제 정화가 미월에 떠 있다는 거는 빛이 대지에 전도돼서 그 전도된 열기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 정화거든요. 미월의 정화. 그래서 이 미월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정화가 어떤 그 사회적 입장에서, 대중적인 입장에서, 인간관계의 입장에서 나를 쳐다볼 때는 그렇게 반기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맞죠? 뜨거운 나를, 열을 바라봤다는 거는 어떤 내가 상대로부터 반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뜨거운 여름에 뭡니까? 하나의 그 뜨거운 여름철에 하나의 반기는 즐겨 찾는 게 뭡니까?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팥빙수하고 얼음, 시원한 냉커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냉커피. 이런 시원한 임자가잖아. 여기 보면 우리가 더운 여름에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임자를 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기를 합으로 당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미가 열이 강해지면서 임수를 강하게 견인하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자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지? 어떤 하나의 내가 채우려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시원한 여자, 그래도 내가 조금 그대 품에 가면 좀 쉴 수 있는 여자가 왔으면 좋겠다. 막 떠들고 즐겁고 하는 여자보다는 좀 그런 여자가 좋겠다라는 어떤 시기. 위로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런 쪽을 많이 집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나의 뭡니까?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조직의 패턴, 그지? 나의 감투 패턴, 이런 부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자식을 일찍 봤다, 또 될 수 있고, 그지? 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 임자라는 어떤 그 편관, 정관의 관성의 동태들이 여기 항상 정미가 나와 있으면 비견급제가 항상 선두주 자리에 있으면, 그지? 선두에 있으면 먼저 비견이 내 관과 관성과 감투와 공로와 그리고 인성과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과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겁탈을 해갑니다. 비견급제가 이 선두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식상, 재성, 인성, 관성을 다 겁탈해가는 것이 비견의 급제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견이 먼저 선두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같이 뭔가 이 임자라는 그 명예의 감투를 얻기 위해서, 공로 업적을 취하기 위해서 둘이가 노력했는데 열심히 도와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했는데 이 비견이 먼저 임수를 합을 해가지고 그 공로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어떤 그 연 국가에 있는 좋은 회사, 이름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회사를 경쟁자가 같이 붙어가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가 먼저 정임을 짝을 지어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 회사를
못 들어가고 정미한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요. 밀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먼저 양보를 하고 항상 내가 떨어지는,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뒤에 얻는다. 이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미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프고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게 이 정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견급제가 천간에 이렇게 뜨게 되면 나의 어떤 어떤 재물이나 명예, 밥그릇 이런 것을 항상 뺏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은 선거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비견급제가 위에 천간에 좀 떠 있잖아요. 이러면 경쟁자들이 많은데 이제 행운에서 관이 딱 와버리면 이게 참 혼란의 요소인 거예요. 관이 하나 왔는데 비견급제가 많이 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관에, 정치에, 그리고 그 당에, 그리고 내가 뭔가 감투를 쓰기 위해 해야 되는데 비견급제 때문에 뺏겨버리는 거야. 그게 상당히 이제 요런 비견급제 떠버려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 이런 것도 돼요. 수니까 관이죠. 그 화극 금이니까 금이 경신이 됐든 신유가 됐든 여자의 뭡니까? 여자의 생식기 아닙니까? 예? 그지? 여자의 생식기라. 금생수, 그지? 그러면 정하는 금의 생식기와 합을 해버린 거야. 이래도 본다니까요. 결국 이제 여인을 뺏기는 것도, 금생수의 여자의 어떤 식상의 에너지를 내가 먼저 가지지 않고 이 남자가 금의 어떤 식상 에너지를 합을 해서 가져가는 형태. 그래 본다. 응? 남자를 띄고 그럴까요? 이 남자니까. 화극 금이니까 금이 경신이 됐든, 그지? 경이 됐든, 신이 됐든, 그지? 이런 일들이 요걸 바라보면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자식. 정제 입장에서는 금생수하니까 자식이잖아. 자식. 시.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관이니까 남자, 자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벌써 금생수 자식이 벌써 요래 먼저 합을 해버렸다니까. 예. 먼저 가져가 버린 거야. 자식.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업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는데 직업은 이제 의학이죠. 일본어 전공을 해가지고 일본어 전공 가지고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 이건 알아요. 예. 여행 가이드. 이 사주 볼 때, 자, 여행 가이드는 우리가 국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맞잖아요. 왜 여행 가이드를 합니까? 더워 죽겠단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시원한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바닷가를 가야 된다든지, 저 멀리 섬, 물 건너를 가야 된다. 해외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은 그냥 바다, 물 건너에, 물은. 그러니까 이게 더우니까 자기는 뭘 찾아요? 물을 찾아가잖아요. 물 건너가는 거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물 왔다 갔다 하면 외국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영어나, 그지? 외국어가 필요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행 가이드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 볼 때 조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운 여름에 물을 찾아간다 하면은, 야, 너는 해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조금 서늘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서늘한 쪽. 북쪽이나 서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더운 지방 가더라도 물가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으면 도심보다는 뭡니까? 수변 쪽, 바닷가 해운대 쪽이나 제주도 쪽이나 에? 가야 되는데 무조건 물가로 가서는 안 되죠. 편리 공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편리한 공간. 여자들 보고, 야, 저 촌구석에 저 어디고, 어딥니까? 왕도 가라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항상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좀 물가를 가서 살아라. 그래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다니까, 이렇게. 애정을 좋아하는 거죠, 애정. 남녀 애정. 그러니까 이 더운 팔자들은 물을 좋아하면 밤문화. 술을 마셔서 좋은 게 아니고 밤문화를 좋아한다고, 밤문화를. 예? 안 좋아한다고? 뭔가 상처가 있겠지. 원국의 수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요, 나중에 말이야. 대체적으로 이제 저 더운 열기 있으면 남자들입니다. 이 지금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은 이 수기를 이제 반개해서 그러니까 어두움했던 환경, 유흥 쪽을 좋아해. 예, 그러면서 여름이 많은 팔자는 그 술을 물처럼 마셔. 퍽퍽 들이키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운 팔자, 물이 많은 팔자는 술을 들이킬 때 천천히 많이 먹어요. 이 상이 그 계절에 하는 그 성정에 따라 내가 하는 행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술을 찾아서 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 대학 시절 때도 이제 그 도쿄가 아니고 그 일본에 있는 대학을 이제 나왔어요. 일본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학 가기 전에도 뭐 이렇게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떠돌이 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생활을 많이 한 거죠. 그게 이제 가만히 보니 이제 요 공망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공망 부분을 잡아야 돼요. 자, 공망은 이제 인성 공망이 될 경우에는 그 어머님하고의 인연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계신 곳은 고향이고, 고향이 공망됐다는 것은 타지객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일단 발생해요. 그죠? 그리고 공망, 인성 공망 외에도 관도 공망이 되면 해외 인연이나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연 공망이면, 또 연이 공망이면 국가 조상이 공망됐다 해서 객지 무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요. 그 요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그 부모의 환경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식의 환경이 많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인묘 공망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어머님 품을 벗어나 가지고 항상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항상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런 대학도 혼자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면서 결국 이제 그 직업이 이제 여행 가이드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보통 공망되면 어머니 어떤 조력을 잃어버리는데, 어머니 인연이 끊기는 이별이나 사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해. 그래서 어머니 어떤 덕으로 해서 조력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약한 거죠. 이제 이렇게 공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품을 벗어나는 시기 양상의 패턴의 생활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인성이 공망이 되면 그 시험이죠. 취직 시험이라든지 경쟁력이 많은 취직 시험이라든지 경쟁력이 많은 학과 시험 있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소 약함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 공망은 항상 경쟁력의 시험이 많은 학과 시험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데, 이것이 그냥 카트라인에 딱 걸려버리는 거지. 딱 문턱에 딱 들어가는데 문턱에서 딱 한 몇 점 차로 있잖아요. 딱 떨어지는 게 인성공망입니다. 그래서 인성공망은 대학 진로에 있어서 최고의, 자기가 대학을 진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한 두세 단계 낮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야지. 자기가 뭔가 나는 뭐 그 서울대 딱 해서 최고 좋은 딱 해놓은 설정을 해놓으면 인성공망 때문에 딱 카트라에서 딱 떨어져 버린다. 그것이 인성공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망이라는 것을 인성공망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라는 게 이제 간목을 임묘해 버리죠. 이제 어머니 간목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임묘해 버리는 거라. 결국 그래서 어머니를 떨어지는 세월에 항상 인연해 있다, 이래 본다는 거죠.
공망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지지에 감명할 때는 진술 충미가 나오면 무조건 빨간불 켜고 봐야 되겠네. 예, 진수 충미는 그죠. 그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망이 묘가 저 시지에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그렇죠. 드러났을 때는 이제 이게 대학 아닙니까? 아, 예. 이 대학은 이미 이쪽에서 뺏겨버리고, 이제 좋은 대학은. 예.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하나의 대학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망의 대학, 그러니까 관성이, 관인이 공망. 그러니까 학교가 공망이잖아요. 관성이 공망이면 항상 해외로 눈을 돌리면 돼요. 해외 대학. 이거. 그리고 직장도 관이 공망이면 직장이 공망이잖아요. 그러면 해외 직장. 국내에 있더라도 뭐예요? 직장이 뭐냐면 국내에 있더라도 그 외국 브랜드 이름을 딴 회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런 국내 회사를 다닌다면 어떤 또 패턴이 있겠습니까? 국내 회사 있더라도 외국과만 거래하고 있는 회사. 수출만 하는 회사 있잖아요. 외국만.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외국만 수출만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내가 또 다닐 수 있어요. 그만큼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을 가려면 그 온전한 모양의 직장을 자꾸 펑크 내버리거든요. 구멍을 내버리니까 그 구멍을 때워야 되니까 어디서 찾아와요? 해외에서 가지고 오든 내가 나가서 그 외에 오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에서 거래를 하는 어떤 패턴 양상의 조직이 내가 맞다는 거지. 저게 또 전개충이잖아. 전개충이라도 해.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피곤을 감당하면서도 뭔가 이제 이룩하려는 그런 게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편관이니까 좀 스트레스는 받더라. 작은 익인데 내가 원하는 작은 익인데 인마가 가져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피곤을 감당하지만 이런 모양의 내가 합으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이고 합이잖아요. 이래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라. 약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천간, 충과 지지가 결국 합이 돼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정임으로 합원돼 있지만 지지가 원진이 돼 버렸잖아요. 실제 그 회사에 내가 몸담고 일하니까 와, 회사에서 원진이 발생해 버린 거야. 굉장히 회사하고 내하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원진이 있죠. 정신적으로 합을 했는데 실제 내가 일하면서 와, 이 회사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원진 같은 이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쫙 걸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충을 하지만 마음이 안 들지만 피곤을 하지만 합이 돼 있으니까 짝을 맞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냥 공망이니까 결재권이 어떤 그 빵꾸 난 상태. 그러니까 결재권이 공망이 났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내가 결제 딱 내려가지고 지시하고 딱 해야 되는데 결재권 도장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성이 공망되니까 뭡니까? 관하고 인성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오래 다니거든요. 관과 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결국.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인은 항상 이렇게 원령의 중심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도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 있고 도장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직장은 있는데 도장이 있다는 말은 그 회사의 나와의 관계가 계약을 계속 열어가서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데 인성이 빵꾸 났다는 거는 1년 1년 계약해야 되는 그 회사하고 나와 관계가 1년만 딱 도장 찍고 당신은 1년만 2년만 다니고 다시 우리 봅시다. 이게 인성 공망의 해로움인 거죠. 직장가에. 그러니까
인성공망이 되니까 직장이 변동이 자주 있는 거예요. 결국 인성 때문에. 그래서 이 팔자는 인성 때문에 공망이 돼서 직장이 오래 다니는 회사는 없어요. 좀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에 관이 떴다는 거는 그래도 메이커가 있다는 거거든요. 메이커, 브랜드. 뭐 하나 여행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브랜드가 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시장간에 숨어 있으면 하나 여행사가 아니고, 하나 여행사가 아니고, 조금 그, 지역에 있는 그 여행사 있잖아요. 좀 이름 없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이제 시지에 관을 쓰더라도 뭡니까? 또 계약직이라. 몇 년 계약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팔자에 없는 게 또 뭡니까?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없는 팔자들은 재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투자 사업이라든지, 어떤 금전을 이용해서 뭔가 그 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분은 주식을 했죠. 왜? 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특히 더운 여름에 금수는 차가운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겨 쓰려고 막 하거든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재성을 차가운 글자로 반겨 쓰니까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하게 된 거지. 근데 주식을 했는데 뭐 똔똔이라 하더라고. 망하지도 않고 뭐 그 큰 규모는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좀 하는 패턴이고. 지금 이제 그 아내와 잘 살고 있고 애들 하나 득자, 남자 아들 장애 득자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패턴이고. 그래서 무술년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술년이죠. 무술년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상관이 많이 들어요. 상관 경관을 많이 들어요. 결국 무술이라는 것은 개수를 학계가 타개해버리고, 그지? 임수를 토국수 해버리죠. 그러니까 술은 인호술 화국을 짜가지고 이 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지? 특히 술은 뭡니까? 인호술 화죠. 결국 병화를 잡아가지고 열기를 잡아가다 버리는데, 빛을 잡아가다 버리는데, 이 숫자가 올해 2010 몇 년도입니까? 18년도에 사옴이라는 오글자가 오기만 하면 불로 확 놀아버려요. 불로. 술이 가만히 있다가 오면 막 불로 짜버리니까 화가 확 일어나니까 뭐가 깨져요? 금이 깨져버리는 거야. 화극금이 되면서 금이 화극금 되니까 술을 생을 못하죠. 금생술을 못하니까 재와 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돈도 안 되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천간에서도 상관경관 해버리잖아요. 토국수 무게합으로 학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직장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뭐냐면 저 멀리 유럽 쪽으로 이제 자기가 눈길을 돌리는 거지. 유럽 쪽으로 돌려서 좋게 되는 경우지. 해자축으로 가니까 북유럽 이쪽으로 가라 이거든. 그러니까 북유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몰라 글로 갈란지.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갈래 그러더라고. 서북 쪽이 오히려 좋죠. 서북 쪽이. 이 조우에서는 서북 쪽이 좋잖아.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가이드는 안 하고 그냥 현지인들 뭐 이렇게 가이드 밑에 일하는 사람 뭡니까? 그런 일을 한대. 그 계획이 돼 있대.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간다. 그렇게 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물어보더라고. 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 쪽으로 쫙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지. 어차피 물로 쭉 가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보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아까 얘기했죠. 정리하자면 없는 오행을 항상 잘 보고 금. 그지? 없기 때문에 투자 사업은 일단 안 하는 것이 좋다. 돈놀이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금이 없다는 것은 육친적으로 뭐가 없다. 마누라 여자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여자와 가깝게 오래도록 지속할 기회가 적다. 이래 본다는 거. 그래 정리를 하고. 부친 또한 이제 그래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인묘 공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정리하자면 뭐예요? 육친적으로 어머니의 어떤 조력, 가까운 인연, 이런 부분들이 멀어지고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래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이 이제 공망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학교 시험이라든지 경쟁력이 많은 학교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의 어떤 취직에 관련해서 뭔가 오래 다닐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인성이 공망인 관계로 계약적인 관계 1년 1년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불안한 관계에 있음으로써 발령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직장 생활도 이제 일어난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성 공망이면 또 뭐 있다? 내가 주는 거는 많은데 내가 결국 받지를 못하는 점. 그러니까 보람을 많이 못 찾는 식의 삶의 패턴. 나는 한껏 주잖아요. 식신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어떤 그지? 마음과 행동이 강하잖아요. 그지? 남한테 잘 베푼다고. 근데 그 베품이 나에게 뭔가 고맙다라는 어떤 제스처 동작으로 들어온다든지 말로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람이 없다는 얘기지. 실컷 자기도 교육을 하고 식신일생 교육도 하잖아요. 관과 연계해가 교육도 하지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고맙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얻기에는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인성이 없으면은. 인성 많은 선생 팔자들은 매 받는다니까 내 제자한테. 인성이 많은 팔자들은 선생이 가르치잖아요. 선물 내 옵니다 제자들한테. 근데 인성이 없는 팔자 선생들은 약한 팔자들은 선물이 없어. 안 들어와 잘. 그게 참 그렇지. 인성이 있고 봐야 돼 선생님도. 강하게 탁 있어야지 그래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성은 말했죠. 그러니까 받을 복. 그래서 받을 복. 그래서 인성이 없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성이 많은 팔자들은 가만 앉아 있어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돈 버는데 재주꾼이죠. 힘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거는 인성이거든. 인성 없고 식상 강하고 비극 강하면은 고생하면서 벌어야 되고. 요즘 현대 시대에는 정신으로 벌잖아요. 정신으로. 그게 제일 이제 잘 버는 거지. 편하게 버는 거. 요즘 세상에 저 편하게 벌라는 거지. 그래서 합 이런 게 많으면 사주에 합다하다면 뭐 외교력이 강해요. 형충이 많으면 외교력은 없어요. 그 외교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친하게 지내자, 다 함께 먹고 살자는 논리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합이 많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뭔가 같이 해가지고 공부도 같이 합시다. 돈 버는 것도 이왕이면 같이 합시다. 같이 하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끊을 때도 못 끊는 거예요. 끊을 때도 이제 그만합시다 해야 되는데 끌리가 합을 짚다 보니까 이걸 놓을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에서 행연에서 대운에서 충이 와야만 끊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운에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끊기는 거지. 근데 이제 충이 있는 팔자들은 끊어요. 또 합 있고 충 있으면 합하고 뭡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해놓고 충이 있으니까 야 그만하자 끊어보고. 이게 합충의 효과거든. 그래서 충만 있어도 좋은 건 아니고 충만 있으니까 늘 뭡니까 경쟁과 투쟁과
이런 식의 삶에 있다 보니까 네 인간관계가 끊기는 기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자를 이제 쭉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행위적으로 육체로 보면 어떤 항상 뭡니까 사회에서 밥그릇이죠. 식신이 밥그릇이잖아요. 늘 기술과 생산과 제조와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써서 식신생재를 하려는 그런 게 많죠. 그지? 그래서 이게 만미자가 있는데 이 만미자가 결국 맛을 만들어요. 만미자 있는 팔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조금 여자가 갖고 있으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달라붙더라고. 여자 만약에 정활간에 미토가 있으면 이 만미자가 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꿀같이 식신이 다 있어가지고 해수가 자꾸 해묘미 목을 해수가 해묘미 짝을 짓고 막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미에다가 짝을 지으려고. 미중에 또 정화가 있잖아요. 미중에 정화가 또 해중에 임수를 갖다가 정임합으로 또 짝을 지어버리고. 만미자가 있으면 자꾸 남자들 떨러붙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내 어떤 그 기술과 재능의 식신이죠. 내가 삶의 수단, 식신생재로 만들 수 있는 삶의 수단 도구들입니다. 이게 뭐 젓가락이 됐든 숟가락이 됐든 내가 말이 됐든 기술이 됐든 차 트럭으로 내가 생재를 만드는 수단이 됐든 돈을 만드는 수단이잖아요. 이 식신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격이죠. 자격. 항상 기술이 있으면 요게 뭡니까? 하나의 너는 이 기술을 함으로써 어떤 그 자격증도 하나 같이 붙어가 쓴다 이 얘기거든요. 허가증이라 허가증. 기술만 있으면 뭐하노? 허가증이 없는데 허가증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특성이 좀 강한 거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뭐 이제 5분 쉬시고 다음 시간 바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한 20분만 하면 되니까. 예.